광대영어에서 이제 양정고랑 그리고 영일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과나무라는 학원에서 고3 수능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혜리입니다. 혹시 지금 이제 제가 또 마지막 연사로 나왔는데 어머님들께서 지루하시지 않게 제가 이제 고등 내신과 수능을 담당하는 강사로서 우리 이제 중등 학부모님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본질만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 고등학교 현역 자녀가 있다, 아니면은 고등학교 졸업시켜 봤다 하는 학부모님 혹시 계세요? 계세요? 네, 어머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졸업을 시켜보시거나 아마 손을 안 드신 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중등 영어랑 고등 영어랑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 네, 정말 중학교 때 아무리 잘했어도 그거 다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 몸으로 체감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첫 시험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 대비가 목동권에 있는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3월에 시작이 됩니다. 3월에서 6주에서 7주 정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정말 이제 또 직접 겪어보신 학부모님께서 앞에 계시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6주, 7주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그리고 누가 4등급을 받느냐, 누가 6등급을 받느냐 이 기간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6주, 7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본기를 갖고 들어오느냐 여기서 이미 끝났습니다. 정말로. 자, 그래서 이 중등과 고등 사이의 브릿지 시기에 해당되는 중3, 특히 지금 중3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 1학년 3월 내신 기간 준비 전까지 어떻게 대비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고1 내신 등급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고2, 고3 내신 등급까지 결정이 됩니다. 제가 과장이 아니고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정말 팩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중3 시기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 여름방학부터 고1 올라가는 2월 개학 전까지 이 기간에 잡을 것만 확실히 잡아주면 영어 내신은 그냥 3년 내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영어 내신은 누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요게 잘 바뀌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때 보완해야 될 거를 고등학교 방학 가서 늦지만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고1 내신 조금 날아가고 그리고 그때 영어에만 쏟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매우 드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중등이랑 고등이랑 어떤 차이가 있길래 반드시 이 기간에 잡을 걸 잡아야 되느냐, 그리고 잡아야 한다면 뭘 잡아야 되느냐, 이 점을 제가 임팩트 있게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중학교 영어, 우리 아이들이 봤던 중학교 영어는 어땠냐면요, 어머니, 제가 손이 되게 큰데 제 손에서 요 손바닥 있죠? 딱 요 손바닥만한 지문 4개 들어가요. 교과서 한 가당. 그런 지문이 교과서 과가 2개 들어갑니다. 딱 2개. 그리고 프린트 몇 개? 별로 많지 않은 프린트 몇 개. 요 정도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범위가 진짜 조금이다. 영어 기본기 없어도 그냥 암기로 돌리면 100점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중등 가르칠 땐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 없습니다. 외부 지문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 범위에 없다면 내지 않습니다. 시험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 자체가 한 개 지문만 제대로 잡으면 이 한 개 지문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딸려오는 문제가 최소 3개에서 5개, 6개까지 돼요. 네. 그래서 최근 목동에서 조금 어렵다 하는 중학교 시험 기출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실제 시험지를 살펴보시면 요 지문 하나하나만 파악을 하면요, 어머니, 이게 서답 1번에서 4번까지거든요. 문제 4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 문제 3개 잡을 수 있고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 같은 경우는요, 이 범위가 어떻냐면 교과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과서도 똑같이 중등이랑 2개가 들어가요. 근데 지문 자체가 중등은 지문이 딱 요만했다면 고등은 한 부문당 이만 이런 게 2개가 들어가는데 그런 다음에 부교재 들어가죠. 모의고사 들어가죠. 단어장 들어가죠.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2개가 들어가고 모의고사 1개 회차 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별 부교재 들어가고 독해 프린트 들어가고 단어장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양만 따지면 소화해야 될 지문의 양이 45개에서 50개가 돼요. 그래서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범위의 양이 10배가 됩니다. 난이도까지 고려하면 20배, 30배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3월에 시작되는 6, 7주 내신 기간 동안 이거 소화하기도 벅차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기본기 없이 들어왔을 때 이걸 다 소화한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뺑뺑이 돌려도. 네. 그런데 정말 만약에 이걸 다 잡았다, 완벽하게 캐치했다,
그럼 1등급이 나올까요? 2등급이 나올까요? 잘 나오면 3등급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외부 지문 때문에. 외부 지문. 시험 범위에 없는 걸 출제를 하세요. 중요한 거는 이 외부 지문의 난이도인데 고3 3월 모의고사도 아니고 5월 모의고사도 아니고 수능 기출문제 이상의 난이도로 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문법과 독해에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에. 그걸 갖춰놓고 와서 이 시험 6주 동안 누가 좀 더 치밀하게 보고 들어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상위권은, 영어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 자체가 고등 가면 이런 말을 아이들이 많이 해요. 중학교 때 못했던. 다 못 풀었어. 그 이유가 한 개 지문에 한 개 문제 내세요. 네. 근데 또 이게 외부 지문이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지문에 한 개 문항 내는데 이 외부 지문이 객관식과 서술형을 가리지 않고 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서술형 문제를 보시면 요게 지금 서답 몇 개 포함하고 있어요? 서답 2번 딱 한 개.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이만큼 2분 안에 내용 다 파악해서 외부 지문이니까 단어 시험 범위 없는데 알아서 넣어. 단어 알지? 이렇게 내세요. 그런데도 이 시험에서 100점 맞고 98점 맞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실력을 시험 기간에 갖추는 게 아니라 시험 기간 들어가기 2월 달까지 빡세게 갖춰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고생하면 영어는 효자 과목입니다. 뽕 뽑습니다. 3년 내내. 정말로. 네. 자, 그러면 우리 수능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제 고등 올라가니까. 이번에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 어땠다 혹시 들어보신 학부모님 계세요? 매스컴에도 좀 나왔었는데 어땠냐면 1등급이 아마 1%대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4%대에서 끊어지는데. 네, 그리고 같은 2025 올해 5월달 한 달 전에 치러진 시험에서 1등급 나왔던 애들이 6월 평가원 시험에서 3등급 나왔습니다. 고3 가서. 그런데 사실은 평가원 시험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이 기관에서 이제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앞으로 이렇게 등급이 매겨질 테니까. 자, 그래서 수능이든 아니면 그게 내신이든 이제는 옛날에는 수능은 그랬습니다. 기본기 조금 내신 안 돼서 안 되는 친구들이 수능으로 가서 수능은 문제 스킬 좀 알면은 그거 익숙해지면 등급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네, 기본기 독해력을 누가 철저하고 정확하게 독해하느냐가 수능 등급까지 결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고등과 내신에서 우리가 지금 중3 여름방학부터 고등 내신 들어가기 2월 달까지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한 거는 알겠다. 그럼 이 시기 동안 뭐를 보충해 줘야 되느냐?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어법입니다. 제가 어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법은 서술형을 타겟팅해서 문장 구조를 분석을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자녀분 어법 많이 시켜봤을 겁니다. 그렇죠? 네, 어법 문법 특강 많이 들어봤고 학교에서 어법 문제 내면 다 맞추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법이랑 고등학교 가서 접하는 문법이랑 다르냐? 똑같은 문법입니다. 투부정사 똑같이 나오고요. 가정법 똑같이 나오고요. 이거 애들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고등만 가면 이걸 못하냐? 방법이 달라요. 네, 중학교 때는 투부정사가 딱 이거예요. 교과서 아까 시험 범위 2개 들어가잖아요. 그 각 교과서 단원별로 자, 이 단원은 내가 투부정사랑 가정법 낼게. 그리고 이 단원은 무슨 뭐 관계대명사 낼게. 딱 찝어줘요. 그럼 다음 시험 기간에 가서 그거 준비하잖아요. 그럼 전에 거는 싹 까먹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의 어법은요, 범위가 없어요. 그냥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 통합되어 있고 이거를 한 문장 내에서도 여러 단원이 막 3개, 5개씩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걸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에 밑줄 쳐져 있다. 그럼 본인이 투부정사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투부정사 밑줄 쳐놓고 맞아 물어보면 투부정사 생각하면 안 돼요. 문장 구조 분석했더니 이게 지금 문장이 5줄짜리야. 근데 구조 분석했더니 여긴 문장이 동사 자리네. 그러면은 나는 이 동사 자리에 수와 시제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옳게 직접 고쳐내야 돼요. 이거를 한 문제당 1분, 2분 내에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작업이 한 문제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문법은 똑같은데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데 너무 또 이게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한 번만 잡으면 3년 내내 써먹습니다. 근데 그 잡는 시기가 언제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내신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잡아주셨으면 저는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솔직히 조금 내신만 담당하고 고등 내신 3, 고3 수능만 담당하는 입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고 간절한 학생들을 보면 되게 속상해요.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수능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내신에서는 어법이 뭐 서술형, 객관식 가릴 거 없이 대부분 출제하는 게 이 어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독해. 왜? 시험 범위 지문이 45개에서 50개나 되고 이 내용을 얼마나 소화시키느냐. 그리고 이 지문의 내용이나 단어가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까지 잡아야 되죠.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독해를 해서 잡으려면 당연히 기본 독해력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이 어법이랑 독해를 정말 따로 볼 것이냐? 그거는 딱 중등식 학습이에요. 어법이랑 독해는 똑같습니다. 문법을 왜 배우냐? 결국에는 어떤 문장을 마주하더라도 문법적인 구조가 정확하게 보여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는요, 이 어법을 독해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을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어인데, 뭐 영어 교육 시키시면서 단어 중요한 건 어머니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근데 중등과 고등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에는요,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만 다 외우면, 빠삭하게 외우면 뭐 문제 풀면서 단어 몰라서 틀렸다 이런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 빠삭하게 안다. 그러면 운 좋으면 3등급. 왜? 시험 지문이 변형돼서 나오니까. 변형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변형하는 게 단어. 그 다음에 또 뭐 몰라서 틀리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선택지 몰라서 틀려요. 그럼 본인이 너무 속상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시험 범위 없는 단어니까. 외부 지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양정 정도면 수능 고급 단어까지 사실은 다 깨고 들어가야 되고요. 양정이 아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기본 단어들 있죠, 어머니. 그거 한 권은 한 5번은 돌리셔야 돼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권, 여러 권 사실 필요 없이 한 권 5번 돌리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름방학 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어법 교육을, 문법을 시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고3까지 얘가 써먹게 만들 문법 실력을 만들어 놔야겠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낸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고2 가서 새로운 문법 나오고 고3 가서 새로운 문법 나오지 않아요. 그 적용 방법만 제대로 알려주면 더 배울 게 없으니까 한 번 제대로 배웠다면 이번 시간 이후로, 이번 여름방학을 이후로 더 배울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게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3을 데리고 어법 수업을 하는데 총 6회차입니다. 이 6회차 수업 동안 목동권 고등학교 어떤 내신 시험지를 갖고 와도 무조건 출제되는 테마는 다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마를 가지고 투부정사는 이거야가 아니고, 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테마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 목동권 내신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적용 능력을 여기서 이 지문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구나. 구조 분석 능력은 이런 거란구나. 이거를 제가 테마별로 느끼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문법을 가지고 당연히 정확한 독해력으로 저희가 끌고 가야겠죠. 네, 문법은 독해에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영어는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언어니까. 자, 그러면 이 독해 같은 경우에는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6회차로 이어져 있고 독해와 문법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 6회차 기간 동안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만나게 될 문장 구조는 다 만나게 시킬 겁니다. 총 500개 정도 됩니다. 물론 힘들죠. 힘든데 해야 됩니다. 진짜 지금 고생하고 나중에 시험 기간 가서 영어는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점수가 나올 수준으로 만들고 수학하고 다른 과목 집중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6회차 기간 동안 500개 센텐스, 더 이상 고3까지 갔을 때 이 이상의 문장 구조를 만날 수 없게끔 모든 문장 구조를 봐도 본인의 눈에 다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 제가 시킬 거예요.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냥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만들어져요. 시험 문제는 자기가 푸는 거니까. 네, 그래서 독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중등과 고등의 문법과 그리고 어법 차이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마 자녀분들께서 혹시 중등을 메인으로 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면, 고등이 메인이 아닌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받고 있다면 이제는 꼭 제가 아니어도 고등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등학원은 얘를 지금 왔을 때 다 압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거. 얘 실력을 지금 만들어 놔야 내신으로 끌고 갔을 때 점수를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때부터 끌고 갔으니까 만들어 놔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반드시
뭐 11월 달도 좋고 하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가장 베스트 타임은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고등 전문가에게 꼭 자녀를 맡기셔서 문법과 독해를 마스터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름방학이 끝났을 때 저희가 이미 압도적인 실력차는 사실은 뭐 휘황찬란한 말이지만 뭐 이게 뭐를 의미하나요? 궁극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들어가서 1등급, 2등급 받을 실력이죠. 기본기죠. 요거를 제대로 갖춰놔야 되고 이 실력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문법을 테마로 한 문장 구조 분석 능력과 그리고 그것과 연계짓는 문해력, 독해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잡고 하시면 3월에 시작했을 때 이미 1등급, 2등급 받을 실력이 된 채로 게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격차는요. 그 6주 동안 벌어지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이 지금 중3 어머님들을 모시고 이제 목동관 고교에서 내신 점수 잘 받으려면 타이밍과 무엇을 준비시키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녀분들 잘 교육시켜서 꼭 원하시는 결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